한남동 모토라드 서울의 김영건입니다. 요번에 1200GS가 어저께 발표됐는데요. 제가 모로코에서 시승을 하고 교육을 받아와서 지금 한번 사용법하고 기술적인 장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를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바뀐 게 쉴드가 요번에 갔을 때도 비가 오고 막 계속 바뀌어서 기후의 변화가 심했는데 요거를 이제 반자동 조정할 수 있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주행하면서도 바꿀 수 있게 오른손을 트로트를 잡고 왼손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새들백은 가장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새들백은 사실 거의 바뀐 건 없는데 호환성은 구형하고 없습니다. 다만 이 탑 케이스가 저희가 보면 그때 구형 탑 케이스가 늘린 거가 지금 낮은 상태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커진 거죠. 겉모양은 다 비슷했는데 호환성은 없고 이 탑 케이스가 커졌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타면서 가장 좀 편하게 됐던 게 타면서 이 클러치가 제가 요번에 6개월 만에 바이크를 탔는데 보통 그 정도 타면은 여기 근육이 좀 아픈데 전혀 안 아플 정도로 이게 가벼워졌는데 그 이유는 이게 습식 다판 클러치로 엔진 설계가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스프링이 3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습식 다판 클러치는 5개에서 6개가 들어가는데 또 좀 특수한 메커니즘을 써서 3개 스프링으로도 충분히 클러치를 잡아줄 수 있게 설계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ESA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와서 과거에 ESA는 이제 리바운드 댐핑만 조정했는데 이 차는 이제 컴프레션 댐핑까지도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소프트, 노멀, 하드가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길게 누르고 있으면 헬멧 2개에서 하나로 바뀌고 요거는 스프링 프리로드 조정이죠.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2명 탔을 때, 1명 탔을 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스프링의 강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강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과거하고 비슷한데 바뀐 거가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바운드 댐핑하고 컴프레션 댐핑까지 조정하는 좀 비싼 쇼바가 사용이 됐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ESA에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붙는데 그 이유는 요번에 바뀐 게 얘가 오프로든지 온로든지를 알기 위해서 레벨 센서, 높낮이 센서가 앞뒤로 달려 있습니다. 이게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드로 맞췄다고 해도 가다가 얘가 오프로드라는 걸 알면은 바로 소프트로 전환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바가 좀 더 비싼 사양으로 바뀌었다는 여기하고 이쪽에서 레저부하가 추가된 사양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앞쪽이 스프링 프리로드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쪽은 거의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주행하면서 완전히 바뀐 게 뭐냐 하면은 이 모드 버튼이 추가가 됐는데 이쪽으로 와서 찍어주시면 모드 버튼을 누르면 현재는 레인 모드 5가지 모드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레인 모드, 그 다음에 로드 모드, 다이나믹 모드, 엔듀로 모드, 엔듀로 프로 모드라는 것까지 5가지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레인 모드는
초보자나 또는 비가 왔을 때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하는 거고, 레인 모드 해놓으면은 이제 스로틀을 당겼을 때 반응이 약간 느립니다.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S1000RR에 적용됐었죠. 그 다음에 로드 모드는 그냥 일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모드는 좀 오늘 달리고 싶다거나 좀 다이나믹하게 타거나 이제 좀 고수가 탈 때 그렇게 쓰는 모드고, 엔듀로 모드는 그 오프로드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모드를 놨을 때 뭐가 틀리냐면은 그 컴프레션 댐핑, 당연히 그 쇼바의 강약이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ABS도 약간 변동이 됩니다. ABS 변동 약간 되고, ABS가 예를 들면은 온로드 때는 예민하게 작용하고, 엔듀로 모드에서는 약간 좀 허술하게 조금 유격 있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당겼을 때 그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반응이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레인 모드에서는 약간 느리고, 그런 그 3가지 팩터를 조정하면서 5가지 모드로 왔다 갔다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에사 모드가 예를 들면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 가면은 댐핑이 하드하게 가는데, 그 다이나믹 주행을 하려면 쇼바가 단단해야 되겠죠, 서스펜션이. 근데 그 서스펜션이 단단한 상황에서 내가 다이나믹 모드를 맞추고 갑자기 엔듀로 그 오프로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그 쇼바의 진동을 감지해서 이거는 오프로드구나를 감지해서 바로 소프트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에사에는 다이나믹 에사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그런 장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이나믹 에사가 좋은 점이, 저희가 보면은 손님들이 그 웬만해서는 쇼바를 조정하고 타야 되는데 조정을 잘 안 하고 탑니다. 그래서 그 쇼바 수명도 좀 짧아지고 자기에 맞는 그런 모드를 잘 설정을 안 하시고 타시는데 귀찮아서,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헤드라이트가 전 세계 최초로 LED 헤드라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주행 중에 항상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헤드라이트, 요게 하이빔인데 전부 다 LED입니다. 헤드라이트 자체가 LED라서 장점은 굉장히 좀 하이테크적이고, 그 모양이 전기를 굉장히 조금 먹겠죠. 사실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가 방전되는 그 주 원인은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시면은 시트가 앞쪽 시트는 4가지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낮은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거가 앞도 높이를 조정할 수 있고 뒤도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은 거고 낮은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 낮은 거, 요거를 반대로 끼면은 높은 거.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틸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제 작으시면 앞에도 낮은 거, 뒤에도 낮은 거를 하시면은 제일 좋고, 또 하나 웃긴 게 이게 거기서는 이제 교관이 하나는 와이프 모드가 하나는 에임 모드라 그러는데, 이 D시트도 한 3cm에서 2cm 정도 앞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여기다 끼는 거고, 뒤로 할 때는 이렇게 끼는 건데, 낄 때는 뒤쪽을 먼저 누른 다음에 중간에 껴준 다음에 만약 뒤쪽으로 낄 거면 이렇게 해서 딱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 하나하나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1200GS 구형에서 굉장히 고객들이 이제 요구했던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개선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D시트도 여기 밀리지 말라고 여기가 좀 나와 있죠. 저희 손님 중에 이거를 자기가 자작해서 만드신 분도 봤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감이 옵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굉장히 가벼워졌고 모양도 예뻐지고, 이게 제가 주행하다 한번 만져봤는데 구형은 만지면 손이 딜 정도인데 이거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시면은 프레임이 많이 좀 두꺼워졌고,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고, 예를 들면 여기 볼트가 하나인데 2개짜리로 돼서 저희 그룹 중에 고수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타보시더니 굉장히 바디 감성이 좋아진 게 좀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바뀐 게, 이게 원래 용접으로 다 붙어 있었는데, 용접으로 붙어 있으면 사고 났을 때 여기가 휘면 이쪽이 데미지가 가면 프레임을 다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뒤쪽만 바꿀 수 있고, 또 다시 이제 요 발판 요쪽이 사고 나면 요게 좀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데, 요게 났을 때 요것도 볼트로 체결이 돼 있어서, 구형은 이게 용접으로 돼 있었죠. 볼트로 체결이 돼서 요것만 바꿀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캘리퍼도 이게 모노블락, 그러니까 모노블락이라는 건 구형은 이제 투피스로 만들어서 볼트로 연결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원피스로 그냥 깎아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볼트도 레디알 볼트 온으로 해서 이렇게 요새 트렌드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시면은 타이어가 앞 타이어는 110에서 120, 뒷 타이어 폭은 150에서 170이 2cm가 늘어났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교육받을 때 들어보니까 사실 타이어가 두꺼워지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코너링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코너링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듯이 이제 그걸 극복하는 차체의 설계상 그걸 극복을 했고, 그럼 타이어가 두꺼워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국산차 타면서 타이어 얇은 거 끼면 차가 훌렁대잖아요. 근데 타이어가 광폭 타이어를 끼면 쫙 잡아주는 느낌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접지면이, 횡접지면이 넓어지면서 앞바퀴가 넓어지면 제동력이 좋아지고, 앞뒤바퀴가 넓어지면 제동력 플러스 고속주행 코너링이나 고속주행에서 이게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이 드는 느낌이 나고,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이 드는 느낌이 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엔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진이 순행으로 바뀌었는데, 요번에 순행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한마디로 장점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새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형 엔진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조금 그냥 고친 거 아니냐인데, 제가 요번에 교육받아 보니까 완전히 구형 엔진은 버리고 새 엔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시면은, 구형은 인테이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설계상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설계하기가 굉장히 편했고, 안에 효율적으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안에 연소 효율이 좋아지면서 이 구조가 좋아져서 연소 효율이 좋으면서 연비가 6% 정도 올라갔고, 마력이 15마력 쉽게 올릴 수 있었고요. 마력은 나중에도 더 올릴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타이어에서 설명했듯이 이 차가 타보면 온로드에서 코너링이 바퀴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이 약간 더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저희도 처음엔 몰랐는데, 엔진이
앞에 머플러가 구형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엔진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엔진이 앞쪽으로 거의 앞바퀴에 근접하면서 이륜차는 아시다시피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은 코너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엔진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가서 코너링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연소 효율이 좋아져서 엔진의 효율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그 엔진을 재설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러치 이쪽에 교환해가지고 그 클러치 구조를 바꿔서 굉장히 컨트롤이 예민하고 아주 편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타보니까는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교육자한테 물어보니까 안에 밸런스 샤프트를 추가해서, 저희가 보통 박스 엔진 앞에서 이렇게 처음 시동 걸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엔진 특히 고RPM에서 진동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번에 테스트 주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클러치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추가가 됐냐면, 과거에 이제 1200GS가 이제 배터리 방전이 가끔 겨울에 되는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압축비가 세서 그런데, 그러니까 한 실린더당 그 배기량이 커서 그런데, 시동 걸 때 디컴프레션 밸브라 그래서 그 시동 걸 때 처음에 압축이 작용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당으로 돌게 만들다 관성을 받으면 그때 밸브를 딱 받아서 시동을 걸게 하는 밸브를 양쪽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쉽게 걸리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방전이 덜 되고 그 스타터 모터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헤드라이트 LED로 바뀌어서 전기 소모 줄고, 그 다음에 디컴프레션 밸브 달려서 시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형보다 방전되는 그 일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저기 에사 쇼바가 바뀌면서 앞뒤가 전부 다 레저보아가 달린 좀 비싼 사양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크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행사장에서 경쟁사 차종 4대를 같이 전시했는데, 요번에는 거의 10년 동안 고객들이 불만사항이 있었던 거를 전부 다 고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200GS는 다른 경쟁사 차종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설계를 해서 이번에는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